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대표 기출 40제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1번입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줄다리기에서 집단이 내는 힘의 총합이 개인의 힘을 모두 합친 합보다 적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역이며, 집단의 인원수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개인의 수행 감소는 니은 때문이다. 각각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정답은 3번. 기역은 링겔만 효과, 니은은 동기 손실이 되겠습니다. 링겔만 효과는 사회적 태만과 같은 뜻으로요. 개인이 집단에서 활동할 때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인의 노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즉, 집단의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의 수행이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동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기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면, 관중 효과라는 것은 관중이 있을 때 개인의 수행이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요. 유능감 손실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수행 능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첼라드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묶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역, 리더의 특성은 리더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 니은, 규정 행동은 선수에게 규정된 행동을 말한다. 디귿, 선호 행동은 리더가 선호하거나 바라는 선수의 행동을 말한다. 리을, 리더의 실제 행동과 선수의 선호 행동이 다르면 선수의 만족도가 낮아진다. 각각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2번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을 좀 살펴보면 리더십의 효율성은요, 상황 요인과 리더와 구성원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리더의 특성은 리더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은 리더의 행동은 규제 행동, 실제 행동, 선호 행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리더의 효율성은 이 세 요인들이 얼마나 서로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실제 행동과 선수의 선호 행동이 다르면 선수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정 행동은 특정 상황이나 조직의 요구에 따라 리더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요. 선호 행동은 팀원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입니다. 와인버그와 굴드의 바람직한 처벌 행동 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1번,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처벌한다. 2번, 동일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벌한다. 3번, 연습 중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벌한다. 4번, 규칙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만들 때 선수의 의견을 반영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와인버그와 굴드가 제시한 바람직한 처벌 행동 지침에서 보면요. 실수를 처벌하지 않고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와인버그와 굴드가 제시한 바람직한 처벌 행동 지침에 대해서 모르셨더라도 이 보기를 잘 읽어보면 사실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였고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34번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공격성에 관한 이론과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환경에서 관찰과 강화로 공격 행위를 학습한다. 니은, 인간의 내부에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디귿, 좌절, 예,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가 방해받는 경험이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 리을, 좌절이 무조건 공격 행동을 유발하지 않고 공격 행동이 적절하다는 외부적 단서가 있을 때 나타난다. 각각 기억부터 리을까지 적절한 이론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을 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회학습 이론은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억에서 보면 그죠? 관찰과 강화로 인해서 그 공격 행위를 학습한다라는 키워드로 힌트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능 이론은요, 공격성은 인간의 본능적, 내재적 에너지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니은에서 인간 내부에서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주고 있죠. 다음 좌절 공격 가설인데요. 좌절을 경험하면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긴 정확히 좌절이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은 좌절이 항상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 단서가 있을 때 공격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서가 제시가 되면서 또 어떠한 조건이 형성이 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을 모르셨더라도 그죠? 기존에 우리가 책에서 학습한 사회학습 이론, 본능 이론, 좌절 공격 가설에 대해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통은 보기에서 이러한 공격성과 관련된 이론을 한 가지 설명하고 적절한 가설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2023년도 문제에서는 아예 공격성과 관련된 모든 웬만한 이론을 다 넣어놓고 제대로 그 이론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느냐는 식의 또 문제가 제시가 되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35번입니다. 스포츠와 운동의 참여가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1번, 달리기는 우울증을 조절하는가? 2번, 스포츠 클럽 활동은 사회성과 집중력을 높이는가? 3번, 태권도 수련은 아동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 4번,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수영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스포츠와 운동의 참여가, 그죠? 참여가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운동 참여를 통한 게 이제 독립변인이 되겠고, 그죠? 개인의 심리적 발달이 종속변이 돼서 원인과 결과, 그죠? 이 운동 참여를 통해서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 주제를 찾는 건데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연구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달리기, 그죠? 운동 참여가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또 2번 같은 경우도 스포츠 클럽 활동, 그죠? 운동 참여가 사회성과 집중력을 높였는가, 심리적 발달,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태권도 수련, 운동에 참여, 그죠? 참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보았고요. 4번을 보면요. 수영에 대한
그죠?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독립변이 되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수영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 참여를 통해서 개인의 심리적 발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영 참여에 대한 자신감, 그죠? 심리적 요인이 어떤 학습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36번입니다. 보기가 설명하는 성격 이론은,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무더위에서 진행된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불굴의 정신력으로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다.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번 특성 이론, 2번 사회 학습 이론, 3번 욕구 위계 이론, 4번 정신 역동 이론입니다. 정답은 2번 사회 학습 이론이 되겠죠. 보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은 사회학습 이론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에서 보시면 욕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욕구 위계 이론인데 인간의 성격 발달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 욕구,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개의 욕구에 따라서 그 계층이 나누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정신 역동 이론은 성격을 원초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 이렇게 3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무의식과 심리적 갈등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회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 심리 이론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지역사회가 여성 전용 스포츠 센터를 확충한다. 정부가 운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운동 참여를 지지해주는 분위기를 만든다.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번 사회 생태 모형, 2번 합리적 행동 이론, 3번 자기 효능감 이론, 4번 자결성 이론. 정답은 사회 생태 모형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회 생태 모형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환경적, 정책적 요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개인의 운동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동기나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또 정부의 정책, 학교와 가정 등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보기들도 좀 살펴보면요. 합리적 행동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의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자기 효능감 이론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개인의 믿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결성 이론은 인간의 동기가 내적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사회 생태 모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8번입니다.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1번 변화 단계와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는 U자 형태이다.
2번, 인지적, 행동적 변화 과정을 통해 운동 단계가 변화한다. 3번, 변화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운동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4번, 무관심 단계는 현재 운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인지적, 행동적 변화 과정을 통해 운동 단계가 변화한다 라는 것이죠. 보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1번은 변화 단계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가 U자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번도 변화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운동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 다음에 4번도 현재 운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무관심 단계가 아니라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입니다.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준비 단계는 현재 운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의사결정 균형이란 운동을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혜택과 손실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3번, 인지 과정과 행동 과정과 같은 변화 과정을 통해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4번, 자기 효능감은 관심 단계보다 유지 단계에서 더 높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준비 단계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곧 행동을 할 의지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현재 운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관심 단계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입니다.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제시한 스포츠 심리상담사 상담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1번,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 영역과 한계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2번,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할 때 고객과 미리 상의해야 한다. 3번,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상담 효과를 알리기 위해 상담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나 소감을 요구해야 한다. 4번,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타인에게 역할을 위임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여야 하며 그 타인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제시한 스포츠 심리상담사의 상담 윤리는 스포츠 심리상담사들이 상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도덕적 원칙과 그 윤리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 그 다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이중관계를 금지하는 것,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그 다음에 타 전문가와 협력할 것, 상담 비용 및 보상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할 것,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를 유지할 것, 이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상담에 참여한 사람에게 이 상담에 대해서 좋은 평가나 소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심리학회가 제시한 상담 윤리에 대해서 모르셨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심리학 1번부터 40번까지 대표 기출 40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기출 문제는 물론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핵심 이론과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과락 기준은 넘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